강의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좀 한 30분 정도에 빨리 제가 마치고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것 중심으로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온 다이그노믹스의 지금 총괄 의료 책임자 CMO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직에 이제 임상의사로도 있으면서 현직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EDGC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아마 주주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표는요,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이 가장 기본이고요. 왼쪽에 신약 건기식 쪽에 앞으로 솔루션 상품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는 이미 솔젠트 통해서 작년에 이제 의료 장비, 시약 이런 쪽으로 또 매출이 많이 증가됐던 걸로 보여요. 거고요. 유전체 연구소가 핵심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시작 연구소. 아무래도 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로서 조금 더 성장 가치를 보이려면은 신약이라든지 솔루션 쪽으로 진단과 함께 그 2차 상품이라고 하는 신약 쪽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토탈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 우리 김 이사님이 많이 주주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회사의 성장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짧은 기간 동안에 4년 정도에 제가 이제 저는 또 전 직장이 테라젠이었기 때문에 이 업계를 너무 잘 아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거의 20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이 없죠. 특별히 이제 유전체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현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즉 빚지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도록 계속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동안 잘 해왔던 그런 기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얘기는 제가 오늘 낸 내용은 아니고요. 좀 더 유전체에 대한 중심으로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한 네 가지 꼭지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미래 병원. 저가 아무튼 이제 의료 쪽에 있고 EDG가 주 타겟이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병원의 어떤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암 정밀 의학.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가 암이 가장 유전체랑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어떻게 유전체가 엮이는지 아마 이 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이성훈 사장님 다시 한번 특별히 좀 좁혀서 액체 생검을 좀 기반으로 할 텐데요. 오늘 그 부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좀 더 일반인들의 피부에 와닿게 퍼스널라이즈 헬스케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유전자 기반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 꼭지가 이제 아마 처음 이 데이터를 접하실 텐데요. 아직은 이제 공식화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주분들의 관심이 연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정말 어느 정도 회사인지를 제가 4번의 데이터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졸업한 지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제가 95년 졸업했으니까 한 25년 됐습니다. 제가 졸업하기 전에는요. 호스피탈 1.0 시대는 의과대학이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대 의대가 완탑이고요. 서울시 내에서는 세브란스 병원과 성모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순위가 뻔한 1, 2, 3위는 너무 정해져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 경북의대라든지 또 전라도 쪽에는 전남의대, 또 부산의대 같은 국립병원들이 이제 서열을 이렇게 그 서열은 쉽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하는 당시에 95년도에는 병원에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산병원이 이제 현대를 중심으로 또 삼성의료원이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기업들이 병원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되면서 일단은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 달라졌어요. 뭐 병원 자체에 그전에는 불필요하게 보였던 엄청난 그런 시설들이 막 들어오고 호텔 수준의 시설 들어오는데 하드웨어만 달라진 게 아니라 서비스 정신이 달라져 가지고 그전에는 뭐 병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고객 중심으로 바뀌는 서비스 호스피탈 2.0 시대가 열렸죠. 이러면서 기존의 서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산병원, 삼성의료원을 필두로 마침 세브란스 병원은 그 당시에 새 건물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편승할 수 있었고 강남 성모병원도 카톨릭 성모병원도 반포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새 건물이 이제 드디어 소비자 눈높이에 호텔 수준으로 지어지면서 기존의 병원 질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 빅5 중에서 5번째 정도로 해당될 정도로 매출 규모나 어떤 면에서는 연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호스피탈 2.0 시대는 서비스 시대인데
최근 들어서 또 새로운 개념들이 생기면서 그중에서 데이터 중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어느 병원이나 다 똑같은 치료를 했던 시대에서 서비스가 달라지니까 병원의 판도가 달라졌는데,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다른 치료 또 다른 어떤 임상의 어떤 접근들, 이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되면서 데이터 중심 병원이라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판도가 조금씩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호스피탈 3.0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데이터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텐데, 빅데이터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큰 데이터가 유전체 빅데이터예요. 2015년도에 카툰이니까 좀 감안해서 보세요. 6년 전 얘기입니다. 여기 숫자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2,000조 원, 벌써 6년 전이니까 뭐 지금은 더 하겠죠. 한 해의 펀딩이,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든 또는 대기업 뭐 제약회사 차원이든 유전체 분야의 연구는 2,000조 원, 뭐 지금은 한 4,000조가 될 거예요. 1.9 트릴리온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비용이 펀딩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연구가 쉽죠. 그래서 재밌는 카툰인데 260억 시간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뭐 그중에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23,400개의 쿠키를 먹어가면서 10억 개의 그 커피를 1년 내내 먹어가면서 연구를 한 나머지 1.5 트릴리온, 그러니까 뭐 빌리언의 또 1000배니까요. 무려 1.5조의 염기라고 하는 이 데이터, 유전체는 결국은 데이터의 기본 단위가 염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해마다 이제 이렇게 펀딩을 기반으로 쌓여지고 있고요. 이런 숫자는 더블링이 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2021년도에 유전체 빅데이터는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플랫폼, 즉 저희 같은 회사의 유전체, 사람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그것은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NGS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128메가바이트에서 128 기가바이트로 약 1000배 정도 그 집적률이 올라가는데 한 10년 걸렸는데, 같은 시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나서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그 비용이나 시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인류 사적인 그 어떤 생애 가장 중요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됐던 시기가 2003년도인데요. 지금부터 17년 전에 그 당시에 한 사람의 DNA를 분석하는데 3조 원, 그리고 13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전장유전체를 분석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홀제놈, 그리고 분석하는 시간이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1000배, 1000배, 즉 100만 배의 발전이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중에서 시퀀싱이라고 하는 유전체 분석의 어떤 플랫폼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거 저희가 뭐 노무현 정권 시대까지 포함해서 김대중 정권 시대, 요 한 10여 년 정도를 IT의 시대라고 하면은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시대, BT 시대라고 불리는 것은 이런 테크놀로지의 어떤 차별적인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당시에 마지막 교두 연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 연설인데요. 1월 1일 날 국회 연설 통해서 미국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의료를 이제 접목하는데, 그것이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의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 중심으로 이제 암 정밀의학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정밀,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저 낯선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치료가 정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효율을 최대화하는 그런 어떤 타겟 세라피를 한다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핵심이 DNA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거대한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또 의료 현장과 또 소비자들이 있는 이런 헬스케어 시장에서 접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시전 온콜로지, 암 정밀 의료가 가장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동반 진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컴패니언 다이그노시스라는 표현을 쓰고, 또 거기에 진단과 함께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맞춤 치료.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 진단, 맞춤 치료 개념인데, 여기서 그것을 그 치료를 위해서 동반자를 이제 동반 진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의 폐암이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어요. 뭐 삼성병원이든 또는 서울대병원이든 모든 폐암 환자는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백금이라고 하는 그런 항암제를 썼어요. 그러면 그중에 여러분들 예전 항암제 시장의 항암제 경험들은요, 마치 초가삼간 태우면서 벼룩 잡는 모습이죠. 부작용이 너무 많았고요. 그다음에 항암제 듣는 경우는 적었고요. 그래서 항암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실패 경험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항암제를 쓰는 표준화된 치료를 했던 시대가 불과 10년 전이에요. 근데 10년 전부터는 이제 암이 되는 단계에서는 소마틱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태어났을 때 변이가 아니라 계속 살면서 생기는 그런 후천적인 변이, 그것을 이제 치세포 변이인데요. 즉 암을 진단하는데 암이 진단되는 과정 속에서 특정 조직, 특정 장기에 암이 바뀌는 것을 소마틱 뮤테이션이라 하는데 그런 어떤 유전자 변이에 맞춰서 항암제를 고르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한테는 폐선암 중에서는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가장 많고요. 반면 서양에서는 KRAS라고 하는 그래서 인종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뭐 같은 인종이어도 사람마다 변이가 다르기 때문에 맞춰서 항암제를 쓰는 시대가 됐고요. 심지어는 2017년도에 이제 불과 4년 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캔서 패널, 즉 앞서 말한 동반 진단, 즉 체세포 변이, 그러니까 특정 암이라기보다는 여러 암들의 한 48개 정도 해당되는 암종의 약한 739개, 한 800개 정도의 유전자 변이를 한꺼번에 찍는 방식을 NGS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으로 그런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비용이 한 70만 원쯤 들거든요, 원가가. 근데 그것을 나라에서 반 정도 비용을 대주는, 즉 급여 보험으로 해주는 전 세계 최초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년 전부터 드디어 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파격적이었는데 NGS라고 하는 그 기반의 암을, 왜냐하면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항암제를 써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캔서 패널을 돈을 대주고 거기서 맞춤 항암제를 쓰는 게 훨씬 남는다. 환자가 죽지도 않고 환자의 질병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최초로 이 NGS를 급여화시키는 것이 지금 4년 전 일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유전체 검사하면은 이제는 이것 때문이라도 급여가 됐기 때문이라도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내일 모레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액체 생검이라고 하는 어떤 EDGC만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을 보여줄 건데요. 유전자 검사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체 생검이라고 해요. 보통 생검 그러면 조직 검사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암을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CT나 MRI로 일단 종양을 발견한 다음에 이게 종양이 의심되지만 확진은 안 됐죠. 그래서 확진을 위해서 이제 미세침, 이제 바늘을 뚫어가지고 초음파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특정 암이다. 그리고 어떤 암이고 요즘은 거기에 이제 조직을 얻어오면 DNA까지 얻어올 수 있으니까 앞서 말한 동반 진단까지 다 이제 캔서 패널을 만들어 가지고 DNA까지 보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막 아프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조직 검사 말고요. 근데 조직 검사가 가능하면 좋은데 너무 깊숙이 박혀 있으면 불가능하죠. 뭐 그런 여러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부터 해서 15년 전부터 이런 혈액에서 암을 발견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혈액에서 암이 떠다닙니까? 떠다녀요. 특별히 암이 처음 생기는 단계, 암이 처음 생기는 단계를 이제 그러니까 신생물이라고 그러죠. 처음 생긴다 해서 신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포인트를 해가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 신생물이 생기는 단계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턴오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이 신생물을 이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네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신생 혈관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조직들이 막 이제 우리 막 신도시 생기는 것처럼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빠른 턴오버가 되는 저 암 조직이 그때그때마다 괴사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저 암 조직들이 이 불안정한 혈관 쪽으로 떠다니게 되면서 이렇게 메인스트림, 원래 우리가 흔히 접근하는 혈관 쪽으로 이제 떠다니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암 세포를 캡처하는 그런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암을
진단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캡처하는 것도 어렵지만 최근에는요, 굳이 세포 형태로 떠다니지 않더라도 조각난 DNA 형태로 떠다녀도 충분히 임상적인 가치가 있다 해서 저것을 서큘레이팅 떠다니는 셀프리는 뭐냐면 우리가 피 검사를 하다 보면 혈장 검사라 그래서 백혈구와 적혈구 같은 원래 혈구 세포들을 가라앉힌 다음에 원심 분리해서 가라앉히면 이제 국물은 보면은 건더기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혈장이라고 하는 시럼인데요, 또는 플라스마라 하는데 거기는 세포가 없어야 되잖아요. 셀프리한 곳인데 거기에 DNA가 떠다닌다 해서 Circulating Cell-Free DNA, cfDNA라고 해요. 그래서 떠다니는 DNA의 유전자 변이를 보는 뮤테이션 검사에서 cfDNA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 또 더 나아가서 뭐 제가 강조하지는 않지만 목요일날 말씀드릴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암의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을 검사해서 떠다니는 이 초기 단계부터 떠다니는 암세포에서 빠져나온 그 DNA를 검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DNA를 검출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액체생검이에요. 근데 액체생검이 조직검사보다 최근에 훨씬 각광받는 이유가 조직검사 하다 보면 아프죠. 그거 말고요. 그런 어떤 조직검사 의료 행위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리스크 말고요. 조직검사를 아예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조직검사는요. 당연히 그 구조 때문에 한쪽 방향에서 조직 검사를 받기는 못해요. 근데 암이라는 거는요, 서브클론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헤테로제니스트라는 표현을 써요. 다양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암이 하나의 암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동반 진단 어떤 체세포 변이에 따라서 항암제를 쓰는데 이 변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곳곳에 위치에 따라서 변이가 다르다 해서 이것을 서브클론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약간의 분화된 암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 얻어오는 조직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혈액으로 떠다니는 DNA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일 수가 있어서 기존의 조직 검사를 액체 생검이 앞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임상적, 하여튼 암의 모든 진단부터 모니터하는 과정에서 모든 진단에서 필요한데 그 중에 현재 암을 진단받은 이 암 환자 단계에서 동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는 FDA 승인, 즉 식약처 승인을 받기 시작했고요. 승인을 받아야 이제 급여가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치료하고 나서 치료 후 환자, 그러니까 수술로 인해서 암 조직이 없어요. 이제 떼어졌고 또는 항암제로 암이 작아졌는데 그러면 환자 대상으로 재발됐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캔서 서바이버라 그래서 생존한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과거 한 75%가 죽었던 그런 캔서 암은 거꾸로 이제는 75%가 살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재발, 5년 내 재발이죠. 그래서 재발을 미리 하려면 지금처럼 3개월 단위로 CT를 찍느냐. 문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CT에서 얻어 나오는 그런 방사능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CT 말고 CT 역시 자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사이를 또 모르니까 혈액에서 할 수 없을까 해서 암을 진단받으신 분은 어떤 체세포 변이가 문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뮤테이션 정보만 추적하는 어떤 식으로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혈액에서 DNA를 가지고 추적하는 모니터 기술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암 환자들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근데 암 환자보다 암이 아닌 사람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시장이 훨씬 큰 거예요. 저희 병원도 검진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 웬만하면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실 텐데 어, 되게 검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암을 좀 빨리 발견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건데 과연 빨리 발견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즉 어떤 암 조직이 CT에서 나올 정도면 이미 벌써 많이 진행된 거니까 조직에서 이렇게 덩어리가 되기 전에 암세포 단계가 커지는 단계에서 이런 혈액에서 암 조직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이 검진 시장이에요. 스크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펀딩이 되고 있고요. 그건 목요일날 자세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 생검의 글로벌 시장은요.
우리가 요즘 웬만하면 성장률이 10% 이상인 거 그런 상업 별로 없죠. 뭐 반도체나 일부 뭐 이제 앞으로 수소차나 여러 차세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 헬스케어 중에서는 이런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 쪽이 해마다 27%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 요 초반에 어딘가에 있는데 25년, 30년, 한 10년 정도 사이에 꽃을 핀다. 즉 기존의 어떤 CT, MRI 중심의 이미지를 이제 분석하는 방식의 조기 시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암을 진단한다. 이제 이게 목요일 날 주로 할 내용들입니다. 가장 큰 업계에서 가장 큰 이제 회사가 그레일이라고 해서 약 4조 정도의 펀딩을 이제 받아서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4조 정도 규모로 키웠어요. 이 그레일이. 그리고 가던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어디냐? 이게 이제 EDGC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할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암 정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은 적용할 수 있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소마틱 뮤테이션, 암 게놈 정보 중심으로 했는데 RNA라든지 또는 프로테오믹스라든지 또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즉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장내 미생물 등등 해서 멀티오믹스라고 해서 굉장히 암 정밀의 시장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고 아마 여기 강의 들으신 분 대부분이 헬스케어에 대한 이해는 좀 있고 암보다는 좀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 상당 시간을 제가 유전자 기반의 맞춤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5P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P 중심으로 프리벤티브 예방의학 시대다. 질병을 예방하고 예측하자. 프리딕션 예측 이제 미리 예측해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퍼스널라이즈라는 게 있겠죠. 아무리 좋은 홍삼이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의미 없는 거니까 점점 이제 산업의 트렌드가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파티스페토리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가 기존의 일종의 갑과 을 중에서는 병원이 의리 갑이고 의사가 이제 갑이란 표현 죄송해요. 근데 소비자는 그냥 말 잘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환자라고 부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파티스페토리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랑 이런 DTC라고 하는 어떤 마이 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소비자가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헬스케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시전 정밀 이 5P는 좀 기억해 주세요. 질병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마치 일기예보가 때로는 틀리기도 해요. 태풍 솔레기 봤을 때 전혀 안 맞아서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던 일기예보를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통용화되면은 해결하고 싶은데 그중에 질병도 예측하고 싶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질병 예측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 서비스를 계속 지켜봐왔고 또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던 의사인데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GIAS라고 하는 연구 어떤 전자유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특정 질병의 어떤 특정 마커, 유전자 마커가 이제 이것을 예측한다 해서 소수 유전자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했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무슨 질병이 몇 개 유전자만 가지고 돼, 뭐 희귀질환도 아니고 우리가 암이나 치매 같은 또는 심근경색 같은 흔한 질병은 소수 유전자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최근 트렌드는 다수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유전체만 가지고 질병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생활 습관을 반드시 넣어서 담배를 폈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체와 생활 습관의 복합 상품을 만들려고 계속 제가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AI 기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EDGC에 혹시 여러분들 유전체 서비스 진투미 플러스라는 거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진화가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GIAS라고 하는 모델은요. 우리가 전장 유전체 23개 염색체 전체를 훑어가지고 75만 개의 마커를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심근경색과 관련된 가장 핵심 마커가 뭔지를 찾는 그런 방식이 GIAS예요. 10의 마이너스 30승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마커를 찾으니까 그 마커만 만약에 변이가 있으면 심근경색일 거야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한 가지 제가 이건 이제 요 상품은요 이 결과지는
아직 서비스 되고 있지 않아요. 기존의 진투미 플러스가 이번에 4월 달에 5월 달 정도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 점수 외에 생활 습관,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병을 예측하려면은 앞서 유전자 GRS를 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은 퍼즐이 안 맞춰지니까. 근데 기존에 흡연인지 또는 비만이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얻어서 같이 계산해서 좀 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만 딱 하면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데 생활 습관 정보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러면 담배를 끊으면 되겠고 또 운동을 시키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좀 모디피케이션 시킬 수 있는 팩터까지 같이 집어넣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GIAS의 전자유전체 분석을 해서 마커 소수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AUC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질병 예측력이 높은데 막상 이 마커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려고 하니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딥러닝 방식으로 진화가 되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영국에는요. 50만 명 정도의 유전자 뱅킹, 그것을 이제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모았고 누구나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했는데요. 한 연구자가 50만 명의 그 유전자 뱅킹에서 그 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46만 명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2만 2천 명의 심근경색 환자를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 그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기존에 담배, 당뇨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심근경색을 예측했던 모형 대신에 유전자 무려 여기서는 처음에는 170만 개의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썼다가 나중에 탑다운 시켜서 200개 정도의 유전자, 핵심적인 똘똘한 유전자만 가지고 예측 모형을 만들었더니 이 C 인덱스라고 하는 질병 예측률이 0.7이면은 기준 처음에 0.5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회사가 질병 예측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면 이런 50만 명의 코호트, 50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 KDNA라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100만 명 코호트를 우리 영국보다 더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홀게놈을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미래를 지배한다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캐릭터 중에 하나가 제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유전자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DTC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 지적 검사에 질병은 없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전문위원회예요. 아직까지는 질병은 안 돼 있는데 저희 복지부의 입장은 회사가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은 DTC 질병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고 지금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한 UK 바이오뱅크가 이제 그런 국가 차원의 데이터라면 제가 EDGC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 중에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자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연세대학교랑 8만 명의 게놈 분석을 저희가 지금 다 해 놓은 상태고 암이나 또는 주요 질병의 이런 코호트를 구축해서 일단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인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인천 지역의 10,000명 코호트,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이 강남 메이저 병원인데요. 여기에도 게놈 코호트를 구축했어요. 혹시 주주 여러분 중에서 작년에 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안 했거나 국가 검진입니다. 올해 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무료로 유전자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서 주 목적은 저희가 심혈관 치매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코호트 구축을 하는데 기존의 국가 데이터만 가지고는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펀딩을 주도해서 이런 저희가 유전체 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 데이터까지 모으니까 언제든지 검색에 강남 메이저 병원을 검색하시면 이런 10,000명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인천 지역에 있으면 인천대학교 연락하시면은 이 두 코호트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연구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런 질병 예측 서비스가 그렇게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시장의 거대한 트렌드가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보시죠. 이게 저는 2005년도부터 유전체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한 15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요. 제 진료 현장에서의 경험이에요. 똑같은 약을 썼는데
누구한테는 독이래요. 약물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고요. 똑같은 약을 썼는데 누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도 안 돼요. 물약인 경우도 많아요. 기존의 의료가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통계에 근거해서 집단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평균적인 권고안을 추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입장에서는 평균이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개인이거든요. 편차라고 하는 그 평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평균 데이터, 가운데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해서 이야기 맞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사람은 그 약을 소화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유전자가 관여되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술을 잘 마시고 못 마시는 거 무슨 신념 탓일까요? 뭐 종교 탓입니까? 아니거든요. 종교 있어도 술 잘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신념과 무관하게 술이 대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작용하는 유전자 탓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거 없을 때는 그런 걸 무시했는데 점점 정밀하게 발달되면서 데이터를 쏟아내기 때문에 이제는 앞서 항암제를 쓰는 이런 퍼스널라이즈 메디케이션 말고요. 제가 전공인 뉴트리션,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나한테 안 맞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의 분석에 따라서 뉴트리션, 스킨케어, 맞춤 운동 이런 퍼스널라이즈라는 것이 산업의 거대한 트렌드고요. 올해부터 아마 거대한 이제 움직임 중에 하나가 맞춤 영양제, 우리가 소분제를 바탕으로 이제 소분제라는 것은 기존의 영양제를 통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약국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환자한테 맞는 영양제를 이렇게 약 봉투처럼 주는 방식인데 이 소분제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따라서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 뉴트리션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 키워드가 퍼스널라이즈. 그래서 유전체 검사를 포함한 어떤 설문 기반을 포함한 그런 데이터 기반의 나한테 맞춤 영양. 왜냐면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큰 시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시장의 확대. 여러분 중에 홀게놈 하신 분이 있나요? 전체 유전자 분석. 현재까지는 한 40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홀게놈을 했는데요. 점점 국가 단위로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전 국민에게 홀게놈 프로젝트. 전 국민이 300만 명이거든요. 근데 100만 명은 뭐냐? 그 나라에 있는 가정부들, 뭐 해외 노동자들까지도 홀게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코호트를 나라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0만 명 코호트 지금 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 안 돼서 굳이 그렇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한 사람 분석하는 비용이 아까 70만 원 정도라고 했고요. 전체 유전자 분석이요. 홀게놈. 2025년도에는 한 10만 원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 지구 인구의 10억 명, 한 7분의 1 정도, 전 지구의 10억 명이면 우리나라처럼 빠른 거 받아들인 나라는 아마 전 국민이 2025년도, 불과 지금부터 4, 5년 뒤는 1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잖아요. 평생 한 번 하는 자신의 홀게놈 데이터인데요. 제가 좀 전에도 신생아 관련된 우리 어떤 사업 비즈니스에서 평생 한 번 하는 거 신생아 때부터 하자. 어떤 체세포 변이가 생기기 전부터 순수한 자기 태어난 점라인, 태어난 변이를 그냥 모아놓자. 이런 사업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한번 할만하죠. 여러분도 우리 병원에서 무료로 하시든 아니면 돈 한 10만 원 내고 10만 원대 내고 하시든 이제는 쉽게 자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자, 문제는 이 만든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규제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런 홀게놈 기반의 건강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희 EDGC의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라는 것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한 박스에 담는다 해서 마이지놈 박스라고 해서요. 홀게놈을 또는 DNA 칩이라고 하는 그 70만 개 정도의 유전 정보를 한 100개 정도 DTC 서비스에 사용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그 많은 것을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본인이 사인해가지고 클라우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무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이 마이지놈 박스와 액체 생검은요. EDGC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테라젠에 있을 때나 또는 마크로젠 같은 큰 회사에는 자체 상품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다 그냥 용역 서비스고 전 세계 어디나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한다는 그런 개념인데 EDGC는 무려 두 가지 액체 생검, 특히 메틸레이션 기념의 자체 브랜드가 있고요. 또 이 마이지넌 박스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망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스마트폰에 마이주는 박스를 놓고서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업로드하고 스토리징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30억 개 정도의 염기 서열을 한꺼번에 저장하는 홀게노미든 또는 75만 개 정도의 중요한 변이만 집어넣는 마이크로레이 기반의 이런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도 큰 산업이지만 이것을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일종의 마켓에서 또는 시장에서 또는 헬스케어 전반에서 굉장히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스토리텔링을 해야죠. 그래서 현재 DTC라고 하는 유전자 서비스는 병원까지 가지 않고 혈액 뽑지 않고 타액에서 DNA 가지고 하는 검사에서도 개인 특성 또는 뭐 운동, 누트리션, 특별히 유라고 하는 어떤 주상 찾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대박 났죠. 한 2천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을 정도로 엔시스트리 미국은 되게 그게 중요하죠.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 식습관, 영양소 그래서 저도 계속 새로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 보면서 되게 흥미도 있지만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겠다. 앞으로는요 어떤 시대가 오냐면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려고 그러면은 선생님 잠깐만 하면서 그 약이 나한테 맞는지를 검색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런 시대를 이제 앞서 좀 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혼자 잘해서 될까? 뭐 전 국민이 아무리 이디지 씨를 이동국 씨를 알아준다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카카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KB 또는 네이버 또는 아모레 퍼시픽 이런 회사들이 되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끊임없이 헬스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생산해 놓은 고객들이 있으면 스킨케어를 붙이거나 또는 뭐 맞춤형 와인을 붙이거나 그분들의 고유 어떤 질병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보험 상품을 구성하거나 그러니까 유전체 회사만이 이 상품들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거대한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들이 유전체는 디폴트로 검사하는 그런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DTC 이제 현재 70개 정도 항목이 지금 허가가 됐고요. 1차에서는 이제 12개, 2차에서는 54개, 그리고 지난 겨울에 72개까지 이제 허가가 됐는데 이제는 올 연말에는 제가 이제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이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말부터는 인증제라고 해서 좀 더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규제는 정확히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룰을 만들고 있고요. EDGC가 뭐 좀 보도자료에 왜 이번에 빠졌나 하는데 그거는 행정적인 좀 이슈가 생겨서 그런 거고 올 3, 4월 달에 다시 제가 패스트 트랙으로 72개를 아마 문제 없이 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시간 되면 다 허가되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질병 서비스를 DTC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참여는 특별히 디지털 스퀘어라고 하는 이제 개인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 그 전까지는 병원에서 생산하는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병원 데이터보다는 자기 데이터가 많겠죠. 그래서 질병 예방 시대에서는 이런 라이플록 데이터, 그 중에서 유전체 데이터의 주권이 누구냐? 병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으면 온전한 진료가 안 되고 온전한 헬스케어가 안 되는 시대를 참여, 개인이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특별히 올해부터 이제 마이헬스 사업이라고 해서 마이헬스웨이 또는 마이데이터라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즉 옛날에는 빅데이터 그러면은 막 100만 명이 막 모아지고 그런 데이터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단 한 명이라도 나의 게놈 데이터 내가 매번 병원 다니면서 모아놓은 임상 정보 데이터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가 잘 돼 있으니까 국가 시스템에서 검진, 심평원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받았던 그런 검진 데이터들 다 모아서 결과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솔루션을 만드는 사업을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리지시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개인 보상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기업들이나 어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를 모을 때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특히 민감성이 있고 특별히 작년에 데이터 댐에서 유전체만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을 유보시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 식별이라고 하는 민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간다는 그런 쪽에 이제 구상을 저희 마이지노 박스랑 이디지씨가 제일 앞서서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전 직장이 차움이라고 하는 안티에이징 센터에 있다 보니까 제가 먼저 그분들의 데이터를 많이 보고 그분들은 뭐 1년에
뭐 보증금으로 1억, 그다음에 연회비가 몇백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니까 병원 차원에서 검진도 해주고 유전차 검사도 해주고 또 다양한 질병 전 단계를 보는 기능의학 검사도 해주는데 제가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시대가 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3.0, 병원 3.0 시대가 오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머징하고 그걸 통해서 마치 컨시어지라는 표현, 헬스 컨시어지라고 하죠. 건강 비서처럼 그때는 차움이라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그들만을 위한 그 서비스가 사실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보편화시키고 대중화 마치 DSLR 카메라를 소수만 쓰던 시기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를 누구나 다 원하고 구현해낸 것처럼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헬스 컨시어지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그런 모바일 기준으로 돼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잘 보실 때 얼마나 잘 융합하느냐. 기존에 뭐 유전체 회사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고 그게 전부인지 아는 사람들, 뭐 저는 그런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유전체 데이터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기존의 라이플록 데이터 또는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이리지씨가 굉장히 MOU를 많이 해요. 아마 이번 주에도 몇 개 또 중요한 MOU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마케팅 수단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 다양한 데이터와 어떻게 융합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제가 아는 이 이대지 씨는 그런 융합 면에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파트너와 같이 잘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 저는 지금도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질병을 예방하고 예측하는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질병돼서 치매가 생긴 다음에 그리고 암이 생긴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오마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염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비만 같은 거. 근데 그러한 바이오마커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유전자고요. 하나가 생활 습관이에요. 유전자는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전자를 또 모르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퍼즐을 못 맞춰요. 그래서 생활 습관 우리가 누구나 스스로 아는 건데 생활 습관과 유전자 정보를 같이 비교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저는 많이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의학 시대에서 유전 정보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생활 습관까지 같이 엮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EDGC의 연구를 좀 짧게 볼게요. 여기 있는 상당 부분들은 아직 미공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훑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EDGC의 액체 생검 되게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마 기본 지식이 없으니까 들어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임상의사로서 결국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위음성, 그러니까 암을 진단한다고 했는데 암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두렵거든요. 그리고 가짜 양성, 위양성, 쓸데없이 진단해가지고 환자한테 두려움을 줘서 다음 검사했는데 꽝 나오는 경우도 사실은 두려워요. 그래서 위음성이 특히 문제고 위양성을 줄일 수 있는 결국은 정확도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비용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던트 헬스케어나 그레이 같은 상품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데 내부 데이터, 지금 좀 이따 보여주는 내부 데이터는 제가 항상 캐치프레이 하나면 돼요. More than Gray, 그레이보다 더 좋으면 4조 원 가치의 기업인 그레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보실 텐데 한마디로요. 폐암에서는요. 우리가 스테이지별로 좀 암 병기별로 다른데 0.87 정도의 즉 87% 정도의 그러니까 13% 정도는 위음성을 허용하는 정도의 그런 데이터.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기존에 폐암을 혈액에서 막 바이오마크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데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AUC 정확도가 0.96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레일이 0.7, 0.8 정도의 조기암 성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레일, 그레일이라는 회사보다 훨씬 더 제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요. 앞서는 이제 액체 생검에 대한 연구인데요. EDGC가 그 삼성의료원과 했던 국가 차원에서 경도 인지 장애의 중간 데이터인데요. 유전체 분석만 가지고 치매를 예측하는 그런 이제 모형을 했는데 딥러닝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SVC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0.9 정도. 그러니까
유전체만 가지고 치매를 예측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딥러닝 방식을 썼더니 정확도를 되게 높였던 중간 데이터고요. 이거는 아산병원과 저희가 닥터앤서라고 하는 아마 조만간 최종 데이터 발표할 건데요. 내부 데이터가 하는데 유전체만 가지고 0.84, 0.7 정도면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유전체는 소마틱 뮤테이션, 어떤 태어나서 암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의 유전차,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의 타고난 유전자만 가지고 요 AUC 컵을 그리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는데 생각보다 좋은 점. 여기에 저희가 붙여가지고 생활 습관을 집어넣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런 질병, 치매, 암도 있지만 라이프록 데이터와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타대학, 송도에 있는 유타대학과 인하대병원과 함께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유전체 공부에 대해서 짧게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고 싶으면 이 왼쪽 거는 약간 전문가용이에요. 대학교 의과대학생들 수준의 어떤 지식이 좀 있으면 도움되는데, 또 읽어보신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깊은 내용을 아시려면 이게 좋고요. 그러나 중3 수준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오른쪽의 책을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사기 싫으시면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은요. 일반인을 위한 유전체,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내용들, 특히 여기 전문가는 이제 액체 생검이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한두 시간짜리 강의가 많고요. 그러나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강의는 앞쪽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질문 시간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좀 최대한 좀 한번 더 해볼게요.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마이크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채팅창 통해서 제가 발표 후에 질문은 채팅창 통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본인 그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밀 이제 앞서 사실 보여줬던 캔서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급여화된 어떤 진단 시장이고요. NIPT라고 하는 저희 이제 임신 중에 저희가 그 산모들이 예전에는 양수천자 검사 통해서 염색체,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을 진단했는데요. 요즘은 혈액에서 하는 그런 난 인베이시브한 테크놀로지 NIPT라고 하는 그런 검사는 급여는 안 됐지만 벌써 이 산모들의 배를 뚫고서 양수천자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혈액에서 더 빠른 주수에 하는 그런 NIPT가 이미 벌써 실제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진에서 이제 질병 예측 서비스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뭐 하나로나 무슨 이렇게 대형 검진센터 가시면은 유전자 검사 많이 심심치 않게 보실 거고요.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예측 서비스를, 왜냐면 기존에 뭐 흡연자라고 해서 다 폐암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질병 예측 서비스를 심심치 않게 보시는 것 같고요. 아마 소비자들이 경험하시는 것은 그 정도. 그리고 DTC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미 아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참고로 저희 EDGC는요, 이제 저희가 그 협력병원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진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협력병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비자들 중에 DTC를 하신 분들이 질병 서비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벌써 클라우딩되어 있는 그 많은 데이터를 그냥 DTC만 하기 아까워서 여러 층을 통해서 DTC를 하신 분, 서비스를 하신 분한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근처에 우리 협력병원을 소개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은요, 저희 병원에 한번 여러분 DTC 하신 분들은 와보세요. 했다고 알려주면은 본인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바로 그
질병 서비스를 이제 그 안에서 10분 내의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DNA를 추출했기 때문에 비용 많이 쓰지 않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그다음에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 고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모델로 해서 저희가 협력병원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협력병원은 아마 올해 내에 저희가 200개 처를 만들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병원에 굉장히 메리트 중 환자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동시에 환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 서비스를 하면서 의사들이 너무 몰라요, 이쪽 부분을요. 그래서 여기 그 모델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B2B 고객들, 그러니까 DTC를 통해서 오신 고객들을 전국 협력병원을 통하여서 하는 그런 모델을 아마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문이 있네요. 우리 편혜진님께서는 네, 한의학. 제가 차움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때 유전체 검사는 저는 했었고요. 또 저희 체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연구한 적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팔체질이나 어떤 사상체질 자체가 좀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유전체도 이제 좀 더 복잡한 데이터인데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간에 저도 보니까 비만 체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비만 체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논문을 같이 냈었을 때는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체형과 유전자가 코릴레이션이 되는 것들을 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닥터 앤서 대장암 그쵸? 테스트 네 4월 정도에 아마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닥터 앤서는 8개 정도의 분과가 있고 AI 사업인데요. 저희만 이제 전체 사업인 거고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으로 AI인데 그 다음 넘어갈 것은 거기 통해서 이제 논문이 나와야 되고요. 논문이 나오면은 식약처를 통해서 그 모델이 인정을 받게 돼요. 인정 이제 이 의료기관 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상품들은 되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상품 구성하기 힘든데 아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인풋시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미리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질병에 대해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권고안들을 식약처 승인받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저희 고현택님 강남 메이저 병원에서 네, 12개 질병만 저희가 서비스를 해요. 다른 질병 예측을 하고 싶으면은 추가로 비용을 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N차 검사라고 해요. 다른 질병뿐만 아니라 나는 알코올 또는 DTC 같은 항목들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미 12개 질병을 서비스해 주면서 75만 개 마커를 저희가 동의받고서 클라우딩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원하시면은 제가 클릭만 하면은 그리고 동의서 하나만 더 써주시면은 10분 내에 새로운 결과가 나와요. 이것이 이제 N차라고 하는 방식으로 왜냐면 한 번만 DNA를 쓰기 아까우니까 저희가 질병 예측 뭐 12개 말고 38개 전체를 원하시면은 한 번 클릭으로 다른 질병, 특별히 가족 가운데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도 이제 고객님들이 고객 주주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제 저만 질문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되게 좋고요. 제가 5시에 또 다른 온라인 회의가 있어서 아마 이 정도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고 언제든지 있으면 우리 김 이사님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김 이사님 마무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설명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한 거는 전반적인 그 EDC가 하는 정밀의학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 암 진단에 관련된 액체생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분석 서비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기술 세미나에서는 액체 생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서 저 당사의 기술이 타사의 기술들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차별화되고 어떠한 점에서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났어요?